리비안 투자자분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죠. R2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심지어는 예고했던 R2뿐만 아니라 크로스오버 차량인 R3와 R3X도 깜짝 공개됐는데요. 공개 행사가 있고 나서 리비안의 주가는 13% 넘게 급등했습니다. 올해 들어 40% 넘게 주가가 빠지며 부진의 늪에 빠져 있었던 리비안에게 찾아온 간만의 호재였는데요. 도대체 이 신규 차량들이 얼마나 좋았길래 이 정도로 시장이 환호한 걸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리비안이 엄청난 대박 신차를 출시한 덕분에 주가가 뛰었기를 기대하셨다면 초반부터 약간 김이 새는 소리일 수 있겠지만 이날 리비안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것은 신차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신규 모델 출시도 호재인 것은 맞지만 R2 및 R3 라인업의 출시보다도 당장의 주가 부양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 변수는 이 기업이 내놓은 비용 절감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리비안이 공개한 신차를 평가절하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R2의 생산은 2026년이 되어야 시작이 되니까요. 2년 뒤에 나올 신차의 소개보다 당장 눈앞의 비용을 아끼는 정책이 발표되었다는 점이 주가에는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특히 리비안이 처해 있던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이요. 수익성 개선은 최근 리비안에게 있어 가장 큰 해결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이는 요즘 리비안뿐만 아니라 모든 전기차 기업들의 숙제이기도 하죠. 전기차 수요는 점차 둔화되는데 테슬라가 벌인 가격 인하 전쟁으로 인해 기업들은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으니 말이죠. 특히 스타트업들이 입은 타격은 더욱 컸는데요. 리비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기업은 빠른 속도로 현금을 소진해가고 있었죠. 2023년 말일 기준 리비안이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78억 5,700만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소진한 현금은 42억 4,200만 달러였죠. 이 추세대로라면 단순 계산으로 앞으로 리비안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2년도 안 되었던 겁니다. R2 출시는커녕 그 전에 리비안이 먼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셈이죠.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리비안이 내놓은 비용 절감안이 무엇이었느냐? 조지아주에 짓기로 예정한 신규 공장 건설을 중단하고 대신 일리노이주 노멀에 위치한 기존의 제조 시설에서 R2를 생산하기로 한 것입니다. 리비안은 과거 2021년 12월 조지아주에 50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리비안의 두 번째 생산 공장으로 연간 최대 40만 대의 차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이 될 예정이었죠. 당시 리비안은 2022년 여름에 공장 건설을 시작해서 2024년부터는 차량 생산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이 계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도 있었고요. 또 당시 리비안이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15억 달러에 달하는 인센티브 패키지가 승인되기까지 거의 1년이 걸렸죠. 이런 난관을 겪으며 리비안의 공장 건설 계획은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4년 생산 시작을 목표로 하던 리비안의 공장 계획은 2024년 건설 시작으로 그 목표가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2023년 10월이 되어서야 부지 준비가 95%가량 완료됐으며 2024년 초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량 생산 타임라인은 2026년까지 연기됐고요. 이렇듯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던 조지아주 공장 건설을 두고 리비안이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공장 건설은 아예 더 밀어버리고 대신 그만큼의 지출을 줄이기로 결정한 것이죠. 리비안은 R2의 생산을 조지아주 공장이 아닌 일리노이주 공장으로 옮겨옴으로써 2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공장을 짓는 데 드는 비용, 제품 개발 투자 비용, 공급업체 소싱 비용 등을 줄임으로써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안은 이런 비용 절감 효과가 현금 흐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 설명했는데요. R2의 생산이 시작되기까지 기업 운영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비용 절감을 통해 재무 상태를 개선하겠다는 리비안의 발표에 투자자들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주가가 오른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당장의 비용 절감을 하고자 공장 건설을 중단해버리면 당장 위기모면을 위해 미래를 팔아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칫 비용을 줄이려다 그냥 당장 생산량이 줄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 말이죠. 리비안은 이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일리노이주 공장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연간 생산 캐파를 21만 5천 대까지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의 생산 추세를 고려하면 R1 시리즈 등 기존 차량의 생산량을 줄이지 않아도 적어도 연간 10만 대 이상의 R2 차량을 제조할 수 있을 겁니다. 비용 절감을 통해 리비안이 사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마련했다는 것은 분명 호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정을 아껴서 사업을 위한 체력을 비축했다고 한들 신차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결국 R2가 성공하지 못하면 지금의 비용 절감안은 리비안의 몰락을 잠시 유예한 것에 불과할 겁니다.
리비안이 이번에 공개한 R2와 R3 제품은 이 기업의 새로운 중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차량들입니다. R2는 5인승의 중형 SUV고요. R3는 R2보다도 조금 더 작은 중형 크로스오버 차량이에요. 지금까지 출시한 R1T, R1S보다 콤팩트한 사이즈의 차량을 통해 대중적인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만큼 가격도 전작들과 비교해 더 저렴해졌습니다. 리비안은 R2의 가격이 45,000달러부터 시작할 것이라 말했고요. R3의 경우 구체적인 가격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R2보다 더 낮은 선에서 책정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차량 스펙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R2와 R3는 모두 3가지 트림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싱글 모터, 듀얼 모터, 트라이 모터로요. 가장 빠른 트림을 기준으로 제로 100 3초 미만의 출력을 자랑합니다. 또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배터리겠죠. R2와 R3에는 모두 새로운 4695셀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이는 이전 작 대비 에너지 밀도와 출력을 크게 개선한 배터리로 1회 충전으로 300마일 이상의 주행거리를 제공해요. 충전은 테슬라 슈퍼차저와 동일한 NACS 규격을 지원하고요. 어댑터를 사용할 경우 CCS 규격으로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리뷰안의 설명에 따르면 배터리 잔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30분이면 충분하고요. 경쟁 모델들과 비교하면 R2는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지녔을까요? 가장 먼저 테슬라 차량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격대나 차량의 체급으로 보았을 때 R2의 가장 직접적인 경쟁 모델은 모델 Y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전반적으로 스펙 차이는 커 보이지 않습니다. 모델 Y도 트림에 따라 최대 주행거리 310마일에 제로 100 3.5초의 출력을 나타냅니다. 테슬라 차량에는 기본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이 탑재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리뷰안의 R2가 어느 정도의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는 실제 시승 사례가 나올 때까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포드와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포드의 전기 SUV 모델 머스탱 마하-E는 시작가 39,895달러입니다. 트림에 따라 최대 주행 거리는 312마일, 제로 100은 3.5초예요. 차량 스펙은 거의 흡사한데 가격적으로 리뷰안보다 더 저렴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죠. AS 정책, 접근성 등에서도 레거시 기업인 포드가 리뷰안보다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론적으로 실제 차량이 출시되어야 더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겠지만 당장 한눈에 살펴보기에는 리뷰안의 경쟁자들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전기차 산업에서 테슬라라는 기업이 점하고 있는 위치, 그리고 레거시 기업으로서의 포드가 지니는 노하우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차량의 스펙 이상으로 리뷰안과 이 기업들 간의 격차는 더 클 것이기 때문이죠. R2가 이런 어려움을 정면 돌파하고 리뷰안의 성장을 견인한 터닝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